안녕하세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곳 지구를 넘어 우리 동네, 그러니까 태양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태양계의 아주 특별한 이웃들을 만나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자, 시작부터 엄청난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화씨 2700만 도. 이게 대체 뭐냐고요? 바로 우리 태양, 그 중심부의 온도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 그런 뜨거움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불덩이를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엔진은 대체 뭘까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렇게 빛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우리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로 바로 가보시죠. 네, 바로 태양계의 심장, 우리의 유일한 별, 태양입니다. 태양은요, 사실 거대한 가스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분을 보면 거의 다 수소, 그리고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가스들이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꽉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뜨겁고 압력이 세서 이게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제4의 상태, 바로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럼 태양의 엔진은 뭘까요? 바로 핵융합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먼저 수소 원자들이 꽝 하고 부딪혀서 좀 더 무거운 수소, 그러니까 중수소가 돼요. 그리고 이 중수소가 또 다른 입자랑 꽝 부딪히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내뿜습니다. 이걸 광자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런 애들이 막 합쳐져서 안정적인 헬륨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태양 중심에서 끝없이 정말 쉴 새 없이 반복되면서 그 엄청난 빛과 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태양의 뜨거움을 뒤로 하고 조금 바깥으로 나와 볼까요? 태양계 안쪽 동네에는 아주 단단한 돌로 된 행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수성, 금성, 화성. 이 세 행성 정말 성격이 제각각이에요. 평균 온도를 좀 보세요. 대기 두께도 완전 다르죠? 이렇게 비슷한 곳에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다른 운명을 갖게 됐을까요?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첫 번째 주자는 수성입니다. 태양 바로 옆에 있죠? 근데 문제는 대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낮에는 태양열을 그대로 받아서 표면이 화씨 840도 이상으로 활활 타오르다가 밤이 되면 그 열을 하나도 붙잡아두지 못하고 우주로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영하 300도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와, 정말 극한의 환경이죠? 자, 그럼 당연히 수성이 제일 뜨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진짜 뜨거운 행성은 따로 있어요. 바로 금성입니다. 태양에서 한 발짝 더 떨어져 있는데도 평균 온도가 무려 화씨 864도예요. 수성보다 더 뜨겁죠? 왜 그럴까요? 범인은 바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입니다. 이 대기가 마치 담요처럼 열을 꽉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이걸 폭주 온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성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여기 보이는 올림푸스 몬스라는 화산 좀 보세요. 이게 태양계에서 제일 큰 화산인데 높이가 지구의 에베레스트 산의 거의 3배에 달해요. 3배!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제 암석 행성지대를 떠나서 소행성대라는 경계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바로 거대한 가스와 얼음 행성들의 왕국입니다. 자, 바깥 동네를 오자마자 스케일이 확 달라지죠? 318. 이 숫자가 뭐냐면 목성이 지구보다 318배 더 무겁다는 뜻입니다. 와, 심지어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 무거워요. 정말 왕이란 이름이 어울리죠. 행성의 왕, 목성은 정말 볼수록 대단합니다. 일단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 가스로 되어 있고요. 저 유명한 대적점 보이죠? 저게 사실은 폭풍인데 크기가 지구보다 훨씬 커요. 수백 년 동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자전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구보다 2만 배나 강력한 자기장을 뿜어내고 거느리고 있는 위성만 해도 60개가 넘습니다. 뭐 하나 평범한 게 없는 행성이에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만약 토성을 담을 만큼 큰 바다가 있다면 토성은 물에 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토성이 그만큼 가볍다는 뜻입니다. 덩치는 저렇게 큰데 밀도가 물보다 낮아서 말 그대로 물에 둥둥 뜰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물론 토성하면 역시 저 아름다운 얼음고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다음으로 만나볼 행성은 천왕성인데요. 이 친구는 좀 독특해요. 뭐랄까, 옆으로 발라당 누워서 굴러가는 느낌이랄까요? 왜 이렇게 이상한 모습이 됐을까요? 아마도 아주 먼 옛날
무언가와 엄청나게 세게 부딪혔던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자전축이 97.9도, 거의 98도나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이 팽이처럼 도는 동안 천왕성은 혼자 공처럼 대굴대굴 굴러가는 셈이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한쪽은 수십 년 내내 남만 계속되고 반대쪽은 수십 년 동안 칠흑 같은 밤만 이어지는 정말 극단적인 계절을 보내는 곳입니다. 자, 이제 정말 멀리까지 왔습니다. 태양계의 가장 춥고 어두운 변두리, 그 얼어붙은 세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명왕성과 명왕성이 속해 있는 거대한 얼음지대, 카이퍼 벨트의 이야기입니다. 명왕성은 참 사연이 많은 천체죠. 한때는 9번째 행성이었는데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1978년에 가장 큰 위성 카론이 발견되고 계속해서 주변에 비슷한 천체들이 발견되면서 결국 2006년에 행성의 지위를 잃고 외소 행성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명왕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카이퍼 벨트 안에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뭐냐면요.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행성이 되지 못하고 남은 얼음과 암석 찌꺼기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만 개가 넘는 이런 얼음 덩어리들이 도넛 모양으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는 해성들 상당수가 바로 이 카이퍼 벨트 출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만 개 이상입니다. 그것도 지름이 100km가 넘는 꽤 큰 덩어리들이 말이에요. 그보다 작은 것들까지 합치면 정말 셀 수도 없겠죠? 얼마나 광활한 공간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태양계에 떠다니는 좀 더 작은 조각들, 그러니까 태양계라는 거대한 공사 현장에 남겨진 자재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소행성, 말 그대로 작은 행성이라는 뜻인데요. 태양 주위를 도는 수백만 개의 바위와 쇠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대부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대해라는 특정 구역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근데 가끔 이 소행성 조각들이 지구로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는 순간 엄청난 마찰열 때문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유성,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부분은 타서 없어지지만 덩치가 큰 녀석들은 살아남아서 땅에 꽝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충돌구가 생기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 태양계의 한 바퀴를 쭉 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하지만 이건 정말 거대한 우주 이야기의 첫 장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이미 수백 개가 넘는 외계 행성, 그러니까 다른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을 찾아냈거든요. 과연 그 별들 주위에는 또 어떤 놀라운 세상이, 어떤 새로운 이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무언가가 저 너머에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